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인생은 뷰티풀, 인생은 아름다워. 네, 김호중 아티스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 우리 구독자님들, 아리스님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오늘도 전 세계 언론의 탑 뉴스, 즉 일면에 나오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그의 정책 분석, 이런 것들이 첫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내분이 아주 지금 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연일 탑 뉴스이지요. 네, 캔사스 하모는 올해 2025년도에는 저의 영상을 만드는 큰 밑바탕 골격은 선택, 단순, 집중, 반복함으로써 세상을 좀 넓게 보며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다가오는 1월 20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월 20일 후 2주,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에 나오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권에서 어떠한 그 어나운서, 어떠한 무슨 이벤트와 어떠한 법령들이 다시 갈가쳐 나오는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한 일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요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트통 정부가 4년 내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핸들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에 좀 촉각을 세우는 것도 좋은 하나의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한국 언론들에서 기사를 만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조가 모두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면서 보도하는 분위기도, 그 태도도, 그 내용도 독자들이 들을 때에는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가 관세 폭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어찌 보면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은 성동격소다 이겁니다. 왼쪽에서 불을 확 질러놓고 오른쪽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확 하는 그런 정말로 뭐랄까 이게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으면서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큰 모션과 그 액션, 과장된 것 속에서 알짜배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풍 같은 것으로 들립니다. 그가 지금 허풍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그린랜드를 미국이 가져와야 되겠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다시 돌려받을 거다. 이도 또 많은 것들이 있지요. 물론 이민 문제라든가 불법 체류자 문제, 여러 기타 등등 여러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허풍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성동격서.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점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믿었던 한국.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안 될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러한 그 기저, 그러한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과 그의 그 뭐랄까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에서 일어날 일을 어떤 눈으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주요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즘 뉴스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뉴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한다. 참 기가 막힌, 참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뭐 LA 산불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더 큰 뉴스라 볼 수도 있어요. 정말 휴전, 전투 중지, ceasefire, 전투 중지, 휴전. 네, 그런데 완전하게 지금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우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그 뭐 대장이라고 그러나 그 뭐 하마스 그 대표자와의 그 휴전은 아직 성립은 안 돼 있어요. 막판까지 좀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1월 19일 날에 휴전을 발효일로 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1월 19일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이니까 바로 하루 전에 벌써 이스라엘 또 하마스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도 벌써 트럼프한테 걸리면은 좋지 않다, 이런 게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쟁은 나는 싫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는 전쟁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꼭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세계가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에 세계를 평정하는 트럼프의 실력,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미국의 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트럼프는 제일 적국이라기보다는 다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아직도 경제는 중국은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어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직도 독재 국가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틀로 바꿔라 나가자, 이런 모토가 트럼프의
정신인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제 1순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그보다 그 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모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하나의 적성국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중국을 적성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나가느냐.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많습니다. 꼭 군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트롤해야 될 나라들은 중동에 있는 아직도 인간의 존엄성과 또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나라들을 그런 데를 손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지금 모토인데, 일부 민주당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그들과 손잡고 그렇게 짬짬이를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미 국가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많이 손을 보아왔지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런 범주에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남의 나라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린란드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나라를 탐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말 한마디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려보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을 바라본다면, 어쨌든 간에 김호중 가수가 5월 9일 날 있었던 그러한 사건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률적인 책임. 그것까지는 좋은데 김호중 아티스트는 사회적 책임과 여러 책임을 지금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아리스님들은 가슴이 아픈 것이죠. 좋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만 처벌받게 해다오. 그건 우리가 감내하겠는데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처벌 내리고 모든 언론이 붙어서 야단 법석이니까 이게 안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더 넓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서 항소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모멘텀도 열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넓게 보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휴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은 부장판사님급으로 이루어진 재판관님 3분이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등재판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1심 단독 판사였던 최민회 판사보다도 연륜이 11년, 12년 많으신 인생의 경험과 오랜 재판의 역량을
표출해 내주실 그러한 분들이신 것입니다. 또 이분들 중에 주심 판사님이 김호중 아티스트의 역량, 즉 탤런트를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그 역량이라든가 그런 소질을 보고서 국가적 재산이며 뮤직 닥터라는 그런 소질이 있고, 이 김호중 아티스트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재기한다면 국가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준다면,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생각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눈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연륜 있는 재판관님들은 1심 재판관님 단독 판사이신 그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캔사스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저는 말씀드렸어요. 대법원 양형 기준, 집행유예 선고 조건과 그 표준표에 따를 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여러 사건 판례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도 우리가 바라던 기대에 부응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이곳에서는 많이 좀 풀렸고 오늘 저희 컨디션도 많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은 우리 첫째 손자 녀석의 5번째 생일날이라 또 꼬맹이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